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식사는 했습니까? 자, 교과서 150페이지를 보겠어요. 150페이지. 근데 150페이지에 보면은, 자, 거기에 27번부터 공부를 하면 되거든. 27번부터. 맞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은, 집에서 문제는 다 풀어왔죠? 집에서는 문제는 다 풀어왔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보면은 요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래놨거든. 자, 1번에 지목 오더와이다. 그럼 소재와 지번은 오더와이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은 오더와이다. 그럼 등기소 표시는 오더와이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은 오더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신청 정보라는 낱말 뜻을 이야기를 해요. 낱말 뜻을. 그러면 자, 잠깐만 한 번만 본다면은,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있거든. 그러면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첨부 정보는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가 첨부 서류인데, 오늘날 등기부는 전산화되기 때문에 정보라는 말을 써. 그냥 신청서, 첨부 서류 이래서 두면 그냥 공부하기가 수월한데, 그럼 여기서 요 신청 정보, 요 신청서거든. 요 신청서에 내용이 있어. 내용. 그러면 출제 이유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오죠. 요거는 첨부서류라. 첨부서류인데, 첨부서류는 많은데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건 이 7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 와보세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할 때 신청서예요. 신청서. 신청서의 앞면입니다. 앞면. 그럼 여기서 뒷면은 이겁니다. 뒷면은. 그럼 앞면 일어날 때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그 매매를 하면 제가 요 그림을 그리면 항상 글자를 봅시다. 보세요. 갑하고 을이, 요게 한 개,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마다 있다. 그럼 요 손가락 세 개의 내용이 신청서에 기록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지. 그럼 처음 해봅시다. 갑하고 누굽니까? 을. 요게 당사자예요. 요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매도인, 매수인, 의무자, 권리자.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의 내용이 신청서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돼. 두 번째, 갑하고 을이 이 지벌입니다. 지벌. 이게 부동산 표시. 그럼 등기를 사고 팔 때는 당연히 신청서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험을 낼 때는 부동산 표시라고 쓰면 참 고마운데 그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 글자를 쓰는 거지 이거를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갑하고 을이 요게 요겁니다. 이 집을 이게 이겁니다. 사고 팔죠. 그럼 사고 파는 걸 가장 쉽게 말하면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했지.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안 해요? 해. 신청하니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지. 그럼 요거를 풀이를 하겠어요. 됐죠? 요게 소유권 뭡니까? 이전. 그럼 다시 할게요. 요게 뭡니까? 매매. 요 매매를 등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1월 2일을 등기 원인 일자.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있죠. 이게 등기의 뭡니까? 목적이에요.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요 글자거든. 이때는 모를 때는 무조건 1월 2일 매매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 매매가 등기 뭐다? 원인. 1월 2일이 뭐다? 등기 원인 일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게 소유권 이전이 등기 뭐다? 목적. 되죠? 그러면 요게 신청서의 내용이다.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에 부동산 뭡니까? 표시. 그럼 시험에는 요거를 써주면 고마운데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요게 소재지, 요게 지번이지, 요게
구조지 구조. 요게 종류지 종류. 요게 뭐다? 면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있죠. 그죠? 요게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뭐다? 이전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풀 때는 상식으로 푸세요. 자, 우리가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도 매매가 되면 뭐 갑의 지분 3분의 1 이래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의무자 권리자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의무자 권리자. 요게 앞면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면은 제가 위에 거는 세금이라고 썼죠. 돈에 관련되는 거 여기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방세를 낸다, 교육세를 낸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다, 등록세를 낸다, 아니면 뭐 수수료를 낸다. 이런 거 여기 다 써야지. 됐어요.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고. 그럼 요게 등기필 뭐다? 정보. 등기필 정보의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 이걸 여기다가 써야 돼. 조금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또 상식에서 풀면 되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맨 마지막에 2020년 8월 15일 목희수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신청일자, 신청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본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이름 쓰면 되죠? 그럼 대리인이 할 수 있다면 대리인을 쓰면 되지. 법인이 등기 신청한다, 대표자가 한다, 대표자. 그럼 대표자의 이름을 쓰면 되지.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관할 등기소를 표시를 해야 돼.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 지금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요 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요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첨부 정보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첨부 정보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며 등기관의 신청서를 받았다면 신청서를 검토하는 거지, 검토. 그럼 제일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럼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뭐다? 대자. 그럼 요게 거래신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거든.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날 구청에 가서 거래신고를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거래신고 필정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니까 매매 계약서 첨부해야 돼, 안 돼요? 해. 그럼 시험에는 매매 계약서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기, 원인, 뭐라 나온다? 정보. 오케이? 그러면 정보는 옛날 말은 정서입니다. 등기 원인 뭐다? 정서.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 그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그게 뭐다? 매매 계약서. 이랍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상속이 될 수도 있다, 있지. 그러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지. 그러면 그 상속이라는 게 부자지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이제 말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이름을 썼지.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 썼다, 안 썼다? 썼지. 주소를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러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요게 있는 요게 첨부 정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요게, 이제, 요거를 놔두고, 여기 있죠? 그럼 본인이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대리인이 했다면 위임장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럼 법인이 했다면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하죠? 그러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해. 지금 요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일단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내거든. 그럼 일단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제 요리로 가보세요. 답은 있잖아요. 답은 여기에 거창하게 나오거든. 출제에는 항상 물을 때 6번, 7번을 묻습니다. 그럼 답합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대장은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그걸 딱 가지고 있으세요. 통과.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목하고 1번, 2번을 묶어 보세요. 그 책에서 1번, 2번을 묶어 가지고 부동산 표시라고 써야지. 시작.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대장은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그럼 아까
신청서의 맨 마지막에 관할 등기소 표시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5번에 요거는 여러분입니다. 5번은 항상 입속에서 놀아야 됩니다.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같이 다닌다 따로 안 다닌다? 같이 다닌다. 그래 다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럼 한 문제 맞췄어요. 2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오세요. 자, 여기 또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신청 정보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첨부 정보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갑니다. 건물의 구조와 종류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신청. 모르겠거든 또 쓰세요. 부동산 뭐다? 표시. 부동산 표시.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이죠. 아까 신청인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등기 원인 원인일자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신청. 아까 등기필 정보도 무슨 정보? 신청.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항상 오늘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아, 첨부 정보 물을 때는 일단 모르겠거든. 대장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여러분들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떼가야지. 주민등록 초본.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가봅시다. 자, 여기 오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 여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한 개만 기억하면. 자, 1번으로 갑니다. 등기 권리자는 정답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한 개만 딱 기억해 드릴게요. 요렇게 딱 공부를 하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등기 의무자 주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러면 주소 썼죠? 그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 해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 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둘 다 제출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써야죠.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이 주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맞죠? 네. 이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때는 푸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거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딱 가장 쉬운 말이죠.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자. 그러면 권리자는 둘 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답입니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이 말. 무슨 등기일 때만 한다? 소유권 이전.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은 중요한 등기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낼 때는 이래 내는 겁니다.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이래 냅니다. 이거 지문으로 나오는 확률은 70%입니다. 답으로는 안 만드는데 해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 한번 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랍니다. 의무자와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항상 지문으로 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아까 거꾸로 했죠.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시작.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시. 그래 딱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성소한 등기 권리자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의 인감, 오덱스타. 여러분들 일단 이래 합시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이래 나오죠. 그러면 성소니까 판결서다, 판결사이다, 판결사. 그럼 판결서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권리자가 등기하는데 의무자의 인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감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럼 이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법인이죠.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가 법인 등기부입니다. 법인 등기부. 예쁘게 말하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부 동본 한 통 발급받아 오라 이 말.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넘겨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자. 권리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둘 다 제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입니다. 이리 와봅시다. 자, 여기서 첨부정보입니다. 첨부정보. 그럼 요거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랍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옆에다가 계약서라고 써.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아까 매매면 뭘 들고 가라? 계약서. 상속이면 뭘 들고 가라? 호적을 들고 가야지. 그럼 우리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협의 수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협의서를 들고 가야지. 재결 수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재결서를 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았어. 그럼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그런 게 등기원인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죠. 옆에다가 위임장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키죠, 그죠? 등기 원인의 예를 들어보세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죠. 그러면 이해관계 제3자일 때 성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있죠. 여기다가 성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있죠. 여기는 무슨 서? 판결서.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낙서 시작 또는 판결서 이렇게 되는 거지. 둘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돼. 자, 요거 시험에 자주 제가 띄운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봅니다. 판결에 하여 등기를 신청한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죠. 제3자. 허가동의 성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덱스다. 재판을 잠깐 와보세요.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 5개 중에 1개가 이겁니다. 이거 결론은 이겁니다. 요 2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해관계 있는 제3자. 5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제3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이거는 3번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요리로 오세요. 요거 하면은 지난주에도 했거든. 지난주에도 딱 펼 때 이랍니다. 여기 보세요. 키는 이겁니다. 판결서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정답입니다. 제3자의 허가동의 성낙서가 필요하냐 할 때 물을 때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거는 제3자입니다. 요거는 풀이하면 이겁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입니다. 글자가 같아 다르다? 아니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시험에 자 이래보세요. 제3자라는 말하고 오케이? 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 글자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무슨 관계이고 이해? 막말로 해봅시다. 제3자는 그 등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지. 이거는 무슨 관계이고 이해관. 그러면 그 등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첨부를 해야지. 오케이. 네. 요 문구를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3번만 딱 알면 돼요. 출제는 3번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합니다.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느냐, 이 말이거든. 행정관청의 허가서가 뭐냐, 그러면. 그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금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금인은 시장군수구청장, 시구원민회장이 발행을 한다. 그게 행정관청이지. 맞다. 그럼 정리 딱 해드립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답입니다. 행정관청의 허가서 첨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럼 제출 안 해도 돼.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돼 있어도 소유권 이전일 때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왜? 소유권 이전은 중요한 등기예요. 그래서 요 3번이 항상 키입니다. 여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시험에 낼 때 칠판을 다시 보세요. 가능한 한 필기는 하지 마세요. 책에 듣고 있으면 나중에 다 떠오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정합니다.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래 문제 안 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첨부한다. 이래 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딱 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 안 한다, 이래 내는 거예요. 첨부 시작,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농지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 시작, 한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죄송합니다. 그 등기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있다면 판결서에 검인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그럼 앞으로 수업 딱 할 때 판결서 딱 놓으면 토지거래 가서 농지 검인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자,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여기는 이제 신청서의 임의적 기록, 필요적 기록이거든. 그럼 여기는 임의적 기록으로만 묶은 거라, 임의적 기록. 그러면 이제 한번 푹 분리해 봅시다. 지상권이죠. 지상권의 치료적,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존속기간,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죠? 2번으로 갔어요. 지역권이죠. 요역지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특약은 뭐다? 임의적. 그러면 틀린 겁니다. 3번에 전세죠. 목적, 요 범위는 무슨죠? 필요적. 기간은 뭐다? 임의적. 임의적이죠. 임차권이죠. 차임은 뭐다? 필요적. 범위는 뭐다? 필요적. 필요적. 건전항이죠. 채권 최고액 모르면 무조건 돈 들어가면 모르면 뭐다? 필요적. 변제기는 뭐다? 임의적. 이면 너무 쉬운 거니까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요거 말 안 해도 됩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봅시다.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 이단이다? 아닙니다. 요걸 조심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 시간은 임의적이고 돈은 필요적인데 지료, 이자, 보증금은 돈이면서 예외적으로 임의적이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거 딱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필요적을 묻고 있습니다. 필요적을. 그럼 여기 와보세요. 환매 특약이죠. 자, 그러면 이거 답해야 됩니다. 매매 대금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이거 모를 때는 돈이잖아요. 그럼 무슨죠? 필요적. 매매 비용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무슨죠? 필요적. 판매 기간은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그러니까 임의적이지. 이제 바로 알겠어요. 아니까. 건전항권의 이자는 필요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임차권의 보증금은 필요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여기서 소유권 모르는 기죠. 소유권 모르는 기는 원인 일자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모르는 기는 없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여러분 상식으로 보세요. 채권자죠. 그럼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채무자는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 채무자는 필요적입니다. 그럼 대위 신청이 있으니까 대위 원인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이 기출문제거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이런 거를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거 한번 딱 읽어보고 그냥 지나치세요. 그러면 이거 딱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거 읽다가 요까지 딱 읽었거든. 그럼 앞에 줄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앞에 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대로 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쳐 올라가면 됩니다. 모를 때는 소재 지번, 여기서 1번, 2번 묶어보세요. 부동산 뭡니까? 표시지. 부동산 표시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아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그럼 여기서 약정 나왔죠?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5번에 성명 주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럼 답은 바로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풀 때는 이거 읽다가 3박 4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밑에서 위로 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답이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게 요령입니다, 요령. 됐죠? 자, 잘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15년 동안 기출 지문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글자는 제가 수정을 합니다. 있다를 없다로 고치고. 오케이? 네. 뭐, 한다, 안 한다를 고치는 거는 고치는 거지.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등기 원인 정보에 표시된 다수 필지 동자 보세요.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부동산 일부에 대해야 안 돼요? 돼.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라면 먹고 오. 맞죠? 네. 그럼 전세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그럼 앞에 전세 저당이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보편적인 거를 묻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럼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아니 저당권에는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앞에 저당권자가 들어가면 일부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저당권자가 없잖아요. 그럼 보편적인 걸 묻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필지의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지분의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한마디 합니다. 지분에도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 오케이? 네. 정답입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뭐고? X.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묻는 거지. 포괄적으로. 됐어요? 보편적으로 묻고 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됐죠? 그럼 요 밑에 보세요. 등기 원인 정보란 법률행위, 기타 법률 사실을 성명하는 정명이죠. 그럼 여러분들 법률행위 났죠? 법률행위가 뭡니까? 계약 아니에요, 계약.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란 말이고? 계약서. 등기 원인 정보는 등기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전에 매매하면 뭐고? 계약서. 상속하면 뭐고? 호적. 상속하면 호적이지. 판결을 받아서 등기하면 무슨 서? 판결서. 수용을 할 때는 무슨 서? 협의서. 등기마다 다 다른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란 말이고? 계약서래. 그럼 여기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가 등기원인 정보 아닙니다. 판결서가 등기원인 정보입니다. 그 밑에 요 거민이죠. 그죠? 4번은 통과입니다. 5번을 보세요. 다름으로 일어났죠.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등기원인 정보는 각 등기마다 같아, 다르다? 다르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계약서다. 이 말입니다. 통과.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왜? 없다가 틀린 겁니다. 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등기 필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등기 필정보 1번으로 갑니다. 등기 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등기 의무자는 법정 대리인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소유권 보존이죠. 쉽게 합시다.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등기필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등기필정보 제공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럼 3번에 관공서죠. 관공서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에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시작 없다. 그럼 5번으로 갔어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오더와이더 이 문제를 가장 쉽게 말하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는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문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이래 바로 써주면 참 고맙지. 그러면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가 이 말을 줄인 게 뭐예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요리 와보세요. 요거를 지금 이제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리 오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어 있거든. 재교본 받을 수는 뭐다? 없다. 그럼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 3개. 요거리 딱 되어 있습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지금 이제 요거를 설명해야 돼. 요거를 설명해야 돼. 그럼 이제 보세요.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서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어서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 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 자, 전세권 끝났다면은 이거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그럼 의무사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를 말소 등기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분실했거든. 분실했다면 직접 등기소에 가든지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길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도 맡길 수 있다 했지.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를 하면 돼? 안 돼요? 돼. 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돼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을에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해야 됩니다. 을에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 그럼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돼서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면 세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등기할 때 의무자에 뭐도 첨부해라? 인감. 그게 하나.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2번에서 1번을 말소했거든. 자, 보세요. 이 말소는 등기 필정보를 제출한 말소다, 제출하지 않은 말소다. 않은 말소입니다. 그럼 말소하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다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다 가세요. 오케이. 지금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 설명.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것도 또 다시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개를 가져갑시다. 등기필정보 분실하면 의무자 인감 들고 가야 된다. 이러면 되잖아요. 맞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것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등기완료 통지. 그리고 오늘 여기서 키는 이거는 알고 있거든. 요게 키입니다. 통과. 자, 그럼요. 요리라 보세요. 자, 보세요. 등기필정보입니다. 자, 1번에 봅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한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옵니다. 저기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등기에서만 작성을 하지. 새로운 등기가 아니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요 새로운 등기가 시작. 보존, 설정, 이전. 시작. 보존, 설정, 이전. 빨리 썼어요. 여기다가 썼어요. 보존, 설정, 이전. 그럼 나머지 등기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배울게요. 요거는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요거 있죠. 권리죠. 권리는 표제부다, 갑골구다, 갑구, 얼구. 그럼 표제부에는 등기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동무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정입니다. 요 글자를 보세요. 유정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요리로 보세요. 괜찮아요. 요리해 보세요. 자, 요리합니다. 공동신청 및 성소한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요 하나만 따져봅시다. 등기 필정보 제공은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다시 다 해놓고 할게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거든. 요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라.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요렇게 나눈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는 실행이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가는 거는 등기 권리자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권리자. 그런데 요 단계는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아직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럼 요 안에는 등기 의무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모를 때는 항상 이래야죠. 등기를 신청할 때 키는 의무자가 키다, 권리자가 키다, 의무자. 서류는 의무자가 다 제출하는 겁니다. 항상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죠. 그럴 때 여러분들 글자를 보세요. 제출한다, 제공한다, 첨부한다. 그럼 옛날에는 서류를 요 글자를 썼어요. 요 글자. 서류를 만다, 제출. 그러니까 요즘은 전산화되다 보니까 표현이 자꾸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읽어보세요. 시작. 제공. 그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공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출이라고 썼다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놓으면 이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다. 이래 생각해라 이 말. 그럼 여기 뭡니까? 전부. 그럼 결론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런 글자가 나오면 지금 출제에는 의무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출제에는 누구를 묻고 있다? 권리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딱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와보세요. 등기 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꼭 기억합니다.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지, 공동. 오케이? 네. 그러면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입니다. 공동 신청은 등기 필정보 제출 다 해야 돼. 다. 오케이? 네.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해. 안 하는데 예외 하나 있대. 예외. 거기 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여기는 모를 때는 요것만 찾으면 됩니다.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지. 여기 무슨 자라고 나와 있다? 의무자. 맞죠? 그러면 성소한 권리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의무자는 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오세요.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제출해야지. 유정은 공동이지. 맞죠? 네. 그럼 여기 안 한다 이라니까 O X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오더와이더. 자, 요거를 제일 칠판을 보세요. 요 위에 거에는 을이라고 썼어요. 밑에 거는 갑이라고 썼어요. 밑에 거는 갑이라고 썼어요. 아니 너무 쉬워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 다시 할게요.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갖고 있어요. 이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 됐지. 그럼 을도 가등기 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럼 요거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에 가등기 필정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등기 필정보입니다. 근데 왜 가짜를 붙이냐면은 가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 그래서 제가 줄여서 시작. 가등기 필정보. 됐죠?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가등기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 이 사람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의무자입니까? 갑. 본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입니까? 갑. 요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하면 을의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의무자입니까? 갑. 그럼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출해야 됩니까? 갑.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그럼 갑이 거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을의 거를 제출하지 않고 누구 거를 제출한다? 갑. 요 등기 의무자가 여기 등기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맞아요. 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네. 통과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오세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이 돼서 아까 확인 정보 있죠? 그럼 확인 정보, 확인 서면, 다시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정 서면 이때 의무자의 뭐가 들어오라? 인감. 그다음 5번에 보세요. 건전한권이 이전된 경우 건전한권 말소 등기 신체의 등기필 정보는 건전한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1번에 저당권자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의 뭐다? 1. 누구한테 이전됐다? 병. 그럼 이제는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병이지. 맞죠? 네. 그럼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말소하면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럼 병이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지금 요 표현입니다. 건저당권 이전 등기죠. 오케이? 네. 누가 가지고 있다? 병. 그럼 만약에 칠판을 보세요. 1에 말소한다면 이쪽이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전해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빠져나갔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병.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요거 말소하니까 의무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 병의 거 제출해야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해 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요리해 봅시다. 보세요. 성소한 등기모자가 단독으로 인해 등기 필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다? 야단 안 칠 때니까 다 봤어요. 오더와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놓고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내겠죠. 만약에 내더라도 답이 같아 안 같아? 갔으니까 그냥 등기반려 통지는 다 간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키를 잡았어요. 요것만 딱 키를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죠. 분류를 했다는 말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게 O죠. 그럼 이게 X지. 이게 O죠. 그럼 이쪽이 X지. 이쪽이 X니까 이쪽이 O지.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 국어 시간입니다. 요리해 보세요. 자, 요리해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 하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이걸 어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러면 갑은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매수인 등기 무슨 자? 권리자. 자, 요 사람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공부할게요. 갑하고 어라고 매매를 했거든. 그러면 정답입니다. 갑은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어.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갑.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 그러니까 갑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소송해서 이겼어요. 요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은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갑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그럼 등기필정보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됐어요? 갑이 소송을 걸었지. 등기 받아가라고. 등기는 누구로 됐다? 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딱 가져옵니다. 이 등기는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 그러나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럼 을에게 등기필 정보는 줘야 안 줘요? 안 줘. 여기를 등기 안 줘요? 그러면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낸다. 오더와이더 오. 자, 여기로 문자로 합니다. 문자로 합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단독 신청할 때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하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권리자 명의로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시작 않는다. 그 대신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을은 정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근데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해. 그럼 을에게는 안 줍니다. 그 대신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낸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답입니다. 그럼 갑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낸다 안 보낸다? 아까 제가 그랬죠. 둘 다 보낸다.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을에게는 왜 보내느냐? 정합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안 한다? 다시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축하한다. 너 이름으로 등기됐다. 조금 있으면 세금 용지서 나아갈 테니까 돈 준비해라.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알려. 그럼 갑에게는 왜 알리느냐? 당신이 신청했던 등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결론은 둘 다 합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반대.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이 소송을 걸 수 뭐다? 있지. 소송에서 이겼어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서는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을은 권리자다, 권리자이다? 권리자니까 등기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등기는 누구로 됐어요? 을. 신청 누가 했다? 을. 명의가 누구다? 을. 그럼 을에게 등기표 정보는 작성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지. 맞지?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보세요. 감 잡았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서는 단독 신청할 때 N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시작 않는다. 그 대신 등기 표현을 제가 잘못했다. 다시 할게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하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필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오더와이더 만든다. 이해됐죠? 네, 요 꼭 기억하고 가세요. 됐죠? 네. 요거는 안다 모른다? 자, 그 이상 눈동자 마주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딱 됐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요 밑에 글을 보세요. 2번은 통과하겠습니다. 3번, 자, 보세요. 재규부 받을 수 있다. 어디다? X. 그럼 여기 오세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죠. 의무자는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5번 해봅시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유 등기를 직권으로 소멸한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직권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한다? 안 하죠. 조금 이따 이거 다시 볼게요. 조금 이따가. 자, 요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자, 요거 하나만 돼. 요거 아까 전에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자 가봅시다. 등기필 정보 분실입니다. 멸실입니다. 자, 1번 해봅니다. 1번 해봅니다. 등기의무장이 등기필이 없을 때는 등기의무자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라. 오더와이더 옆에다가 썼어요. 확인조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했죠. 본인 여부 확인을 누가 했다? 등기관. 그럼 확인조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이죠. 변호사 법무사. 그러면 확인을 받아야 된다. 오더와이더 요 이번에는 확인정보. 시작. 확인정보.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리인이죠. 대리인. 요때는 국어 시간입니다.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대리인은 둘이거든.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그러면 쪽 칠판을 보세요. 위에 거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갈로 안에 대리인이가 변호사 법무사만을 말한다 이래 나오지. 맞죠? 네. 그러면 이 말이 없다면 대리인이라는 거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라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아니면은 여기다가 대리인에다가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그냥 제 손을 봅니다. 제 손을 봅니다. 대리인 이래 말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럼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자 대리인이라면은 변호사 법무사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제인의 의도를 잘 해야 돼요. 그럼 대리인이라면 포괄적이니까 다도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있지. 다를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문구를 잘 읽어야 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게 기출 문제거든. 여기는 변호사 법무사만 이래가 답을 써놨다 안 써놨다? 써놨. 그럼 이거는 이제 지금 시험 문제를 내면 뭐라고 내느냐?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내지. 맞아요. 네. 요거는 그냥 뭐라고 그랬다? 대리인.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리인일 때는 공정을 받아라. 오더와이더 자, 이거 이제 보세요. 뭐죠? 위 1, 2, 3의 경우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본인을 확인하는 거는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오더와이더 됐습니다. 그럼 요 밑에 건자 보세요. 위 보기 1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나 2, 3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오덱스다 X. 1은 아까 전에 시작 확인조서, 2는 시작 확인정보, 3은 시작 공정서면. 결론만 따갑니다.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는 인감 제출해야 된다. 안 된다? 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게 없지. 1, 2, 3 셋 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말입니다. 셋 다 한다. 아까 셋 다지. 맞다 안 맞다? 맞습니다. 통과입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오세요. 요 세 개 이해됩니까? 여기다가 인감 나오죠? 그럼 만약에 1은 안 하고 2, 3은 한다면 이렇게 나누어야지. 맞다. 그럼 결론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등기필정보 분실하면 무조건 인감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그래, 이거면 무조건 인감 들고 가야 된다. 이러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아까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것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이러다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알려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기서는 이 두 개는 전부 다 한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